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월 2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하방 경직이 잘 마무리되고 주가는 HLB 주가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어제는 좋은 내용의 그 란셋지에 게재된 그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죠. 많은 유튜버나 영상에서 또는 기사로 이렇게 접하셨을 텐데 아직 접하지 못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저점을 다지면서 고점 대비 33% 정도의 가격이 조정된 HLB에 있어서 주가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인가? 조금 더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고요. 좋은 내용이고 긍정적인 란셋지의 그러한 소식이지만 그러한 부분은 많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큰 새로운 신선한 그러한 모멘텀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긍정적인 내용은 맞지만요.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3일 17시면은 저녁 7시 41분 정도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조금 더 빨리 올랐던 거하고 제가 확인한 건 그렇습니다. 나노코박스 면역성이나 안전성 실험 결과가 나왔다. 더 란셋지에 게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었고요. 10월 14일 날 란셋지에 이렇게 게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의 베트남 군의학 아카데미 원장이 참여한 나노코박스 면역 원성 이뮤노제니시티라고 하는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서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소견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단백질 기반, 제조합 단백질 백신 기반은 면역 반응률이 그리고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mRNA 차세대의 백신보다도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란셋지에 게재된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긴급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될 만큼 적재적소 시기에 적절한 그러한 것보다 조금 더 시장에서 늦게 나오고 아직 긴급 승인은 언급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으로 저점 대비 상승한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현재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 최고의학 저널 더 란셋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지난 14일 날에 게재했다. 어제가 23일이니까 대략 열흘은 좀 되지 못한 7, 8일 정도 현지 시간으로 그 이후에 이렇게 기사화가 됐네요. 어떻게 구했는지. 투이퐁 응우엔을 비롯한 도쿄의 원장 등이 공동 연구에 참여를 했고 실험은 오픈라벨 시험과 무작위 이중 블라인드 위약 조절 시험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고 나노코박스의 안전성, 면역성 두 가지를 동시에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나노코박스 백신은 25 mcg 마이크로그램, 50, 75 마이크로그램의 용량, 수산 알루미늄 보조 용량 등이 시험대에 올랐다. 연구소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60명의 참가자가 용량 조절 절차에 따라서 두 번의 근육 내 주사를 맞았고 백신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반응성 테스트가 목적이었다. 2단계의 결과는 대리바이러스 중화, 야생형 SARS-CoV-2 중화, 그리고 인터페론 감마에 대한 세포 내 염색에 의한 T세포의 반응이었다.
연구진은 1단계 소견을 통해서 60명의 참가자 모두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부분 이상 반응이 1등급이었던 데다 주입 직후에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2단계 역시 반응성 부분에서 대부분 부작용이 없거나 경미했다라고 했습니다. 면역성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고 연구진은 면역성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90일까지 백신 그룹들 사이에서 체액 반응이 유사했다. 42일째 최고 반응에서 항S 면역글로불린 수치와 중화 항체 역가가 모두 회복기 혈청 수치보다 높았다라고 서술했습니다. 즉 나노코박스가 90일까지 안전하게 잘 견뎠고 강력한 면역 반응도 유도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나노코박스는 임상 3상 중간 결과에 대해 베트남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다만 베트남 보건당국은 나노코박스의 임상 결과를 두고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로부터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다는 평가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앞서 도쿄의 원장은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중간 평가 보고서 발표일에 대해 올해 4분기를 예고한 바 있고 도쿄의 원장은 나노코박스 사용에 대한 승인을 위해 보낼 문서를 완성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올해 4분기 초 3비상에 대한 중간 평가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며 4분기 초라고 한다면 10월 달을 얘기하는 건데 벌써 10월 24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즉시 보건부에 보고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3상 목표는 더 많은 샘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면역 원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만큼 중요한 것은 위험에 노출된 인구 집단에서 백신 포호 효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란셋지에 포스트 14 October 2021 10월 14일 포스트된 것이고요. Safety and Immunogenicity of Nanocovax SARS-CoV-2 Recombinant Spike Protein Vaccine 이렇게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안전성 그리고 면역 원성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더 란셋지에 14일날 게재됐다. 이 부분을 어제 여러 뉴스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였었고요. 그러나 이것이 현재 한 달 정도의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이와 같은 나눈 그것이 긴급 승인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렇게 33,000원대부터 35,000원대부터 이렇게 수직 가파르게 상승해서 주주분들이 원하는 베트남에서의 낭보가 좀 딜레이 되면서 일주일 이상이 지난 란셋지에 이러한 안전성, 면역 원성 이 데이터가 괜찮다, 좋다, 부작용이 좀 보이지 않았다 등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주가가 좋은 모습을 할 것인가는 다소 의구심은 듭니다. 새로운 그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떠한 재료, 신선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으로서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주식의 상승은 어떤 실적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좋아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가 상승은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하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손치더라도 누군가가 많이 끌어올린다든지 그것을 더 좋은 편으로 정신없이 매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주가의 상승은 더딜 것이고 따라서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는 재료보다는 수급이 우선하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아무리 나쁜 기업도, 아무리 나빠도 누군가가 많이 사겠다는데 그러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2월, 3월에 이제 우리가 감사 의견을 받는데요. 그때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기업에 누군가가 정신없이 상한가를 치고 그 다음날 거래 정지 그러면서 상장 폐지로 가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아서 상한가 친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수급이 몰려들어서 상한가를 칠 수가 있죠. 따라서 어제의 이 핀포인트에 그러한 란세제 개대장 그러한 내용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많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고 신선하지 않다는 그러한 것으로 저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 경직이나 자리를 충분히 잡고 그리고 요 빨간색이 21선인데요. 21선이 좀 더 5일선과 11선 일단 21선이 하방 경직이 되면서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그림으로 월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게 되면요. 최근 3개월 동안 요곳의 윗꼬리에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한번 이렇게 선을 그어 볼까요? 여기도 돌파하지 못했죠. 월봉으로 이것도 돌파하지 못했고요. 이것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HLB에 있어서는 66,000원, 7,000원, 66,000원대, 67,000원대를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매출, 영업이익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수급이 무지하게 엄청나게 들어올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도 그랬고요. 지난해 2020년도 그랬고 이번에도 역시 그곳을 돌파하기는 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의 월봉의 양봉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제 이번 10월 달에는 조금 조절을 할 수 있는 좀 조정 쉼의 자리 월봉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거래량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윗꼬리에서 지난 2달간 이 윗꼬리에서 차익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중에서는 어느 정도 세력의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 저점 어느 부근에서 하방이 경직이 되고 가격 조정이 멈추어지는 그러한 시점을 우리는 발견하고 다시 장기적인 관점의 물량 또는 단기적인 관점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다시금 이렇게 이곳을 67,0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상승해야 되겠다.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은 확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에 관한 부분 그리고 나노코박스의 긴급 승인도 세계보건기구도 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차후제에는 FDA 승인까지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베트남의 주석 또는 총리 또는 보건부 차관 등 이러한 요직들이 방문을 하면서 그러한 기대감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엿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10월 그리고 11월에는 HLB에 있어서는 리픽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지껏 제약바이오의 업종에서 최저 리픽싱 가격은 비일비재하게 한 번 정도는 터치하고 움직인 상황이에요. 과거 HLB 역시도 전환가액보다도 반드시 최저 리픽싱 가격을 어느 정도 다 터치하고 움직인 상황을 볼 적에 현재 일봉상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긍정적인 내용들 리보세라넷도 그렇고 그리고 나노코박스 또는 이번에 투자 자회사를 둔 FA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HLB는 한 번 정도는 35,000원이라고 하는 35,800원이죠. 최저 가격을 한번 장중에 내년도이든 언제이든 간에 어느 정도 그 금방 4만원 정도 아래는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한번은 터치하지 않을까. 역대 제약 바이오 업종을 데이터를 생각해 보건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에 역시나 이 저점들을 잘 어느 정도 위치에서 멈추어질까를 저는 관찰해 보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식구님들이나 또는 주주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많은 의견은 있겠죠. 그러나 이번 10월 달에는 하방 저점 자리를 잘 찾고 지켜주는 데에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HLB 생명과학은 HLB보다는 조금 더 저점을 여러 차례에 터치를 했고, 그리고 기간 조정도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빨간색의 21선과 5일선은 이미 서서히 기간 조정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러면서 5일선과 11선과 11선은 이미 횡보하는 움직임으로 기간 조정 으로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러면서 21선이 점차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맞닿는 자리로 모여지고 있다. 그러나 HLB는 좀 더 그 이격들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5일선과 11선 기술적으로도 횡보보다는 조금은 하방으로 아직까지는 열려져 있다. 따라서 HLB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이 거쳐가야 되는, 또는 가격 조정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HLB의 주가의 모습인 조금 더 HLB 모기업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6,500원과 16,000원 정도에서는 1차 단기든 장기든 1차의 매수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334 전략이죠. 첫 번째 30%, 두 번째 30%, 최종 40%를 사지 않고서도 30과 30, 60%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시장에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찾아봐야 될 지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노코박스는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긴급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조속히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일요일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일요일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